너도 한탕 해볼까? 한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쓸데없는 것만 적어놨네. SM. N 말고 엔드. 아, N. 아. 저 이런 분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큰 테크. 아, 지금 약간 유치원. 봐봐. 나도 그거 알아.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릴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로 돈 버는 게 좋은 유튜버 절약 중독 300억씨 강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필쌤이 나오셔가지고 다 자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걸로 이제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테크 초보자들은 이거 말을 들어도 좀 어렵지 않나요? 몇 퍼센트 하세요, 몇 퍼센트 하세요 하지만 정작 거기서 제가 뭘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감이 안 잡혀요. 주식은 솔직히 말해서 뭔가 공부한다고 되나? 어. 이런 생각도 있고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예. 한탕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그거 다 아낀 거 다 날릴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그러면 어떡하려고? 날린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근데 저런 마음이 들 것 같긴 해요. 오. 빨리 벌 수 있고 맞아요. 좀 더 빠른 성과를 보고 싶으면은 주식에 좀 한탕한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하셨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일반 주식 좀 어려우니까 여러 투자법 중에 이 투자법을 되게 선호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ETF. ETF 들어는 봤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ETF를 굉장히 많이 매매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요? 배당 뭔지 알죠?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죠? 주식을 사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이 감사합니다. 저희 주식을 사주셔서 그래가지고 정해져 있는 보상, 선물 같은. 선물 같은 거죠. 아, 월배당이라 해서 매달 주는 ETF 요즘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ETF 전문가 김수정 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ETF.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뒤에 있는 책을 쓴 나는 ETF로 돈 되는 것에 투자한다 저자이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팀장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뭐부터 저희가 알아야 될까요? 나의 투자 성향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떨어질 때 너무 무서워 팔아버릴래 이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맞춤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라서 만약에 해외 주식이면은 10시 반만 기다리다가 또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은 주식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거 또 무슨 말이에요? 리스크가 있어야 리턴이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산을 짜놓고 나 이 정도 잃어도 돼. 이거 잃으려고 지금 네가 돈 아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러려고 아꼈다. 잃으려고가 아니고 이러려고. 너도 한탕 해볼까? 진정 한탕이라는 단어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탕 X. X. 오케이,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본 테스트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이기면 10만 원을 받고 지면 10만 원을 내어줘야 돼요. 근데 비기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해야지. 저는 안 하고 그냥 제 옷 살래요. 옷 사지 말고 해야지. 근데 10만 원 잃어버리면 나 아무것도 못 사. 언니 돈 잘 벌잖아. 그러니까 아니, 10만 원 얼마나 큰 여러 번. 두 번째 질문 빨리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가위바위보에서 첫 판을 이겼어요.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더 가야지. 플러스가 됐는데? 아니 옷을 두 벌 사지. 아니 왜냐면 이거를 잃으면은 너무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일단 투자 성향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여기는 공격형, 왜냐면 1번도 한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다 였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형, 그 다음에 1번부터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안정형인 거고, 그럼 저는 1번은 할 것 같은데 2번은 안 할 것 같아요. 균형을 찾으신 거죠. 좀 공격도 안정도 아니고 약간 중립형이다? 중립형.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막 마음이 막 바뀔 것 같아요.
갈대 같은 남자. 일단은 내가 안정형이라면은 또 채권이라던가 배당주 이런 거를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게 어울릴 것 같고, 내가 공격형이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형,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혁신 성장형 ETF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히 ETF가 뭐예요? 여기서 잠깐! ETF란 Exchange Traded Fund 약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해. 주식은 원래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사야 하잖아. 펀드는 자산 운용사가 개별 주식들을 좋은 비율로 조합한 후 알아서 돈을 불려준다는 장점이 있어. 대신 자산 운용사에서 직접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 ETF는 그런 펀드를 사고 팔기 쉬운 주식시장에 그대로 상장해서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 거지. 그냥 ETF가 좋은가요? 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개별 종목을 고를 때 뉴스에서 막 얘기한다고 얘 투자하면 나중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저 많이 받았죠. 소문에 사고 뉴스 나오면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높은데, 개별 주식을 고르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된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ETF 하나를 또 딱 배우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자산 관리와 자산 배분을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주식형 ETF, 채권형 ETF, 금, 원자재, 환율 다 있어요, ETF에. 모든 분야의 ETF가 모든 분야에 다 ETF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ETF가 100개가 넘어가요. 지금도 많은데 네.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는 계속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에 한 두세 개? 세네 개씩 나오고. 대체 그럼 뭘 사야 되는 거야?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ETF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을 하나의 종목에 몰빵해요. 근데 얘가 잘 되면 플러스 50%가 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마이너스 50%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ETF를 투자를 하면 손실폭을 좀 줄여주고 분산 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면은 막 거의 완벽한 상품 같은데, ETF도 결국에는 펀드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은 이제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밖에 없는데 맞아요. ETF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0.0064 막 이래요. 그래서 거의 0에 수렴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 그다음에 ETF는 거래량이 종목보단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은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다 거래를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 매수 매도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주식보단 적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지금 매수를 눌러도 바로 매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ETF 투자하실 때 거래량 많은 거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게 많은 거요? 많은 거. 그리고 사이즈 큰 거.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운용 규모인데 큰 거 위주로 투자하셔야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불편함이 덜 하세요. 작은 거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는 사놓고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냅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ETF가 뭔지는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금한 건 뭘 사야 되냐? 일단 듣고 예. 보고 듣고. 왜냐하면 어울리는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듣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실 거면 웬만하면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라. 이제 세금 혜택도 있으니까. 국내 거를 살려면 네, 국내 거를 사신다면 국내 거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다 영어 아닌가요? 아니요,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한국말로 돼 있어요. 당연히 한국말로 돼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는 일단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파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22%를 내고, 22%요? 일단은 받아요. 근데 나중에 5월 달에 그거를 계산해서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잡으러 옵니다. 저를요? 한국 주식을 담고 있는 ETF는 매매 차익 세금이 없고, 예를 들어서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양도소득세가 22%고, 죄송한데 S&P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다 500개, 쉽게 얘기해서 미국 증시가 떨어졌대라고 나오는 모든 기사는 다 S&P 500이 떨어지느냐 오르느냐의 차이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거예요. 비슷한 이름의 ETF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이름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무조건 제일 먼저 앞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갑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고 한투 자산운용은 이제 에이스인데 각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그다음에 국가가 나옵니다. 국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투자는 나라.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산업이나 테마나 컨셉. 그 다음에 지수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인데 그러면 이건 그냥 제일 커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게 전 그런 의미로 웃은 게 아니고 저희도 줄여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거래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투자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거면 브랜드 이름 그리고 미국이면 국가고 여기는 컨셉이 없어요. 대표 지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공란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지수죠. S&P 500. 모든 ETF가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아 이것도 순서가 다 있어. 코스피를 추종하는 지수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미래에셋에서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타이거 한국이란 말은 안 붙고 안 붙고 코스피 코스피도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안 붙고 안 붙어요? 안 붙고 200 그냥 바로 타이거 200. 타이거 200. 세상에서 제일 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다시 한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진짜 길죠. 나는 이거 못 사 길어서.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 증권 앱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번호가 나와요. 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를 치세요. 아 약간 노래방 그 매수 그거 하듯이. 매수 창에 번호를 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ETF라면 그냥 비용 싼 거 사시는 게 사실 제일 이득이긴 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밀은 사실 규모가 크면 비용을 낮춰도 괜찮아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규모 크고 거래량 많고 비용 싼 게 다 세트로 가요. 잘 되는 운용사만 계속 잘 되는 이유는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싸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이 많아지고 매매하기 편해지고 그래서 약간 점점 양극화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그러니까 시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배당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ETF가 월 배당이 우리나라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아요. 일단은 그 배당률 같은 거 보는 사이트,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거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전에 큰 거,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은 거, 그 다음에 배당까지 다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뭔가 한눈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었구나요. 일단 S&P 500을 쳐요. 그 검색창에. 순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규모 큰 거, 거래량 큰 거. 근데 보통 규모 큰 게 거래량 크고 제일 싸요. 인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투자 성향별로 네네. 이렇게 ETF를 좀 어떻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돈 관리도 좀 잘하고 돈도 좀 불릴 수 있는지가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여기서 국내 ETF로 예를 들자면 안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공격형이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그 심장을 너무 지금 너무 과도한 의욕이 과했어. 도파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뭐 채권 이런 것도 다 ETF로 투자 손쉽게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공격형은 성장주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그 기업이 혁신 기술을 계속 발표해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혹은 AI 빅테크, 혁신 성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빅테크는 뭐예요? 빅테크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테크 기업들 7개 내지는 10개를 얘기합니다. 테크 기업 중에서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 쓰. 그렇죠. 애플, 워드, PPT 쓰시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포함되어 있고 네. 인스타, 페이스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럼요.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큰 테크. 지금 약간 유치원. 봐봐. 나도 그거 알아. 안정형 투자자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처음이시라면 이 무조건 스테디셀러부터 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맛집도 원래 안에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S&P 500.
ETF입니다. 이런 건 적어야 돼. 아 이런 거 S&P 500. 쓸데없는 것만 적어놨네. N 말고 N 아 그 N 아 저 이런 분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 아, 오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주 안 봐가지고. 아, 결혼했어요? 아, 아쉽다. 너무 오랜만에. 원래 끼리끼리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게 나스닥 100. 제가 아까 전에 핸드폰, 그 다음에 IT 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부터 해가지고 그런 IT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S&P 500보다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릅니다. 명쾌하십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이고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100을 비중을 더 높이시는 게 맞습니다. 아 안전 중에서도 살짝 공격을 하고 싶다 하면 나스닥 100. 네. 지수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S&P 500은 정말 코카콜라나 백신 만드는 그런 바이오 회사나 P&G라 그래가지고 저희 그 페브리즈 만드는 회사 있죠. 그런 회사들이 다 같이 포함되는 게 S&P 500인데 나스닥 100은 기술 기업만 포함되어 있어요. 컴퓨터, IT, AI 이런 거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고 바이오 테크라 그래가지고 뭐 유전자를 뭐 바꾼다던가 이런 애들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격형이잖아요. 공격형. ETF보다는 개별주에 넣는 게 더 좋지 않은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개별 종목에 투자하세요.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투자하시는데 ETF도 하고 개별 주식도 하세요. ETF를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좀 튼튼한 주춧돌 같은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나 뭐 테슬라 이런 거 막 너무 좋아요. 자극적이야. 너무 좋아요. 도파민 폭발하고 막 그런 종목들이 마음에 든다면 이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를 일단 사놓고 내가 이 종목이 더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몰빵하지 말고 ETF 일정 부분 사놓고 이 종목만 따로 더 투자를 하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은 뭔가? 공격형이든 안정형이든 균형 투자형이든 다 떠나서 투자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비중은 6대 4예요. 주식 6, 채권 4. 월스트리트에서도 일단 그게 기본. 6대 4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공격형이라면 6을 7, 8로 만들면 돼요. 거기서 내가 진짜 안정형이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7대 3, 8대 2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지원 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채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직 채권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개별 채권은 사기 너무 힘들고 ETF로 해야 돼요. 네. 기관이 아닌 이상 어렵고 채권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명한 건 미국 30년 국채인데 요거는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그걸 안정형 투자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 뭘 사요? 그 다음에 또 하시면 좋은 게 배당인데 S&P 500과 나스닥 100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진짜 안정형이다 그러면 나스닥 100 말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에요. 이제 월급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고 이제 30대 결혼하시고 이제 집 좀 넓히거나 또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상황별로 이제 포트폴리오 다르게 짜셔야 되는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다 그러면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혁신 테마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뭐 미국 빅테크나 뭐 AI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다 섞어서 70%. 왜냐면 어리니까 좀 더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높게. 그게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리니까. 그럼 요거 안에서는 또 어떻게 비율을 나눠야 돼요? 요거 안에서는 내 취향이죠. 거기부터는 나는 기술주가 좋다. 그러면 S&P 500보다 나스닥 100을 더 높게 가져가고 네. 나는 AI가 진짜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AI 반도체든 AI 빅테크든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회초년생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약간 2,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결혼? 그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네. 네. 방금 저 AI인 줄 알았어요. 빨랐어요. 좋아요. 빨랐죠? 네, 빨랐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2, 3년 뒤에 내가 목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는 일단 미국 대표지수 비중을 40에서 50% 정도 가져가셔야 된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에서 60% 정도가 남아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래도 30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수의 심장이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 혼합형 ETF. 이거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 종목 30%에
안전자산 채권 70% 섞어가지고 만든 ETF예요. 그래서 나 막 야수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다. 하지만 난 2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걸로 좀 마음을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개별 종목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ETF, 특히 미국 대표 지수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내가 S&P 500을 30년 동안 저점에서 다 샀어요.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냥 은행에 놔뒀다고 해볼게요. 그런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그냥 매월 내 월급 날짜에 맞춰서 산 거예요. 누가 수익률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답을 알아요. 저는 감도 안 잡혀요. 적립식으로 투자한 게 수익률도 좋아요. 진짜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나는 이 동안에 이 수익률을 못 누리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미국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ETF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여러분들의 수익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ETF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일단 이게 적어놓은 거에 보면 한탕 X 일단 되고요. 진짜 적어놔서 이따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탕 X. 네. 뭔가 그래도 얼추 아예 몰랐다가 약간 가닥을 잡혀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시작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해봐야지 나중에 더 성장하고 해보셔야 돼요. 해야 돼요. 이런 저금리 시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만 넣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저도 사회초년생이던 시절이 있었고 저도 대학생 때 투자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정쌤 모시고 ETF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